성문중학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단원 문학이라는 선물 그 중에서 가실이라는 작품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가시리를 공부하기 위해서는 이 가시리가 언제적 노래인가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가시리는 고려 때의 노래입니다. 그래서 고려 때의 노래 중에는 크게 두 개의 노래가 있는데요. 하나는 고려 가요가 있고 하나는 경기 체가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려 가요와 경기 체가의 차이는 뭐냐? 자, 고려 가요는 여기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고려 시대 평민들이 주로 불렀던 노래다. 그래서 민요적 성격의 노래이기 때문에 당시에 평민들의 소박한 삶의 감정이 진솔하게 담겨져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이름으로는 여요 또는 소교 또는 장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요는 고려 가요에서 나온 말이고요. 여요 그렇죠? 소교라는 것은 평민들 보통 사람들의 노래다 그런 의미고요. 장가라는 것은 짧은 노래에 대비해서 긴 노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밑에 나와 있는 것처럼 평민들이 불렀던 노래와 반해서 귀족들이 불렀던 노래는 귀족들의 노래는 우리가 경기체가라는 게 있는데요. 요거는 아마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면 배우리라고 봅니다. 고려가요는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3분후라는 이름을 가지고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3분후. 자, 형식은 삼음보, 삼삼이조, 그 다음에 분연체, 그리고 후렴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요. 삼음보라는 것은 뭐냐면 시를 노래할 때 세 마디 형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가시리 같은 경우는 세 마디인데 한 마디가 세 글자, 두 번째 마디 세 글자, 세 번째 마디 두 글자, 3, 3, 2조의 세 마디로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분연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1절, 2절, 3절 또는 1년, 2년, 3년 또는 1장, 2장, 3장처럼 나뉘어져 있다는 거. 여러 연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붉은색으로 부의표한 것처럼 연으로 나뉘어져 있다. 절로 나뉘어져 있다.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또는 연과 장으로 나뉘어져 있다. 그래서 분연체, 분절체, 분장체, 연장체라고 하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그냥 연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연으로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분연체라고 합니다. 세 번째 특징은 후렴구가 있습니다. 예국가에도 후렴구가 있죠. 그럼 후렴구는 근데 중요한 것은 운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는 흥을 돋우기 위해서 첨가된 것이기 때문에 내용과 관계가 있다 없다? 내용과 관계가 없다라는 거예요. 후렴구의 뜻을 우리가 신경 쓸 필요는 없다. 뭐만 보면 된다? 운율이나 또는 흥을 돋우기 위해 사용한 것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고려가요 형식의 가장 큰 특징은 세 가지. 뭐라고요? 3, 분, 후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형식은 봤으니까 내용도 봐야 되겠죠. 그럼 고려가요는 어떤 내용, 의미들을 담고 있는가? 가장 큰 것은 사랑과 이별입니다. 고려가요도 가시리도 고려가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가 배울 가시리도 이런 사랑과 이별의 노래로 되어 있고요. 또 자연을 예찬하는 노래 등등이 있는데 가장 큰 특징은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삶의 애환과 솔직한 감정들이 잘 담겨져 있다. 그래서 당시의 어떤 그 사회상과 평민들의 감정들을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큰 특징이다. 그래서 우리 이 고려가요를 들어보면 고려 때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어떤 귀중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고려가요는 그럼 어떻게 또 오늘날까지 전해져 내려왔을까요?
아주 옛날 노래인데 우리가 지금도 이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읽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기록했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겠죠. 근데 실제로 고려 가요는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 발표된 대중가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훈민정음 창제 이전에는 어떻게 전해졌을까요? 여러분 어렸을 때 민요, 동요 어땠습니까? 글을 읽을 줄 알았었나요? 글을 읽을지 몰랐지만 귀로 듣고 입으로 말했잖아요. 그렇게 귀로 듣고 입으로 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구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입으로 전해야 되겠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이 노래들이 세종대왕께서 훈민정음을 창제한 뒤에 악학괴범이라든가 악장가사라든가 시용량 악보라는 이런 악보집에 기록되는데요. 왜 기록되었냐면 고려 때의 노래들이 어디에 사용됐을까요? 이 임금님이 연회를 베풀거나 할 때 궁궐에서 궁중음악으로 이게 향유되었어요. 즐겼다는 얘기죠. 그래서 임금님이 연회를 베풀 때 이 노래를 불렀거나 연주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글 창제 뒤에 기록되어서 오늘날까지도 우리가 고려 사람들의 삶을 볼 수 있는 귀중한 자료가 남겨진 것은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가실이라는 작품을 볼 텐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선생님이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우이증질과 대평성대 난로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우이증질과 대평성대. 자, 2연까지만 읽어봤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읽을 때 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나는 이라는 글자인데요. 이게 우리는 나는 할 때 화자 자신을 지칭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나는 해석하지 않는 다만 흥을 돋우는 형식처럼 굳어진 어떤 말이다. 그래서 우리가 조음구 또는 여음구라고 하는데요.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읽을 때에도 굳이 읽을 필요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뜻을 풀이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식을 한번 살짝 볼게요. 읽을 때 선생님이 이렇게 읽었습니다.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어떻습니까? 3분 후 기억나나요? 3음보라고 그랬죠? 세 글자, 두 글자 3, 3, 2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2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3, 4인데 자, 대부분 다 이렇게 3, 3, 2조로 되어 있다는 거. 그래서 3, 3, 2조, 그 다음에 몇 음보? 3음보. 그리고 또 뭐 우이증질과 대평성대라는 후렴구 형식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볼게요. 가실이 있고 자, 가시렵니까? 그래서 누군가 떠난 사람이 있나 봐요. 그죠? 가실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그랬어요. 그 일련의 내용적인 특징은 누군가와의 이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연 볼까요? 날러는 나보고는 나더러는 어찌 살라하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이연은 님이 떠나면 내가 살 수 없는 상황이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지 말아달라는 또는 떠나는 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담겨져 있는 것 같은데요. 우선 후렴구의 특징부터 간단하게 봅니다. 이거는 뒤에 다시 선생님이 설명을 하겠습니다.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악기의 소리를 나타내는 그냥 후렴구일 뿐이니까요. 자, 1년은 뭐였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자, 이별에 대한 어떤 안타까움, 이별을 확인하는 거죠. 나 버리고 떠나나요? 자, 2년은 어떻습니까? 너 떠나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러는 거냐? 님에 대한 어떤 원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당신이 떠나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나요? 라고 해서 상대방에게 원망의 표현을 담고 있는데요. 다음 3년과 4년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잡사와 두어리 말하는. 자, 여기 있는 나는은 읽는 나는입니다. 잡사와 붙잡아 두고 싶지만 그런 뜻입니다. 뭐 하고 싶지만은 선하면 아니올세라. 선하면, 자, 선하면 서운하면의 뜻입니다.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자, 니을세라. 뭐뭐 할까 걱정됩니다.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그래서 서운하면 아니올 거야. 누가 안 온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꼭 붙잡아 두고 싶지만 당신을 자꾸 붙잡고 그러면 당신이 마음이 상해서 갔다가 돌아오지 아니할까봐 그런 걱정이 담겨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떠나보내고 싶은 마음은 없지만 일단 당신을 내가 보내는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나오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서운하면 아니 올세라. 서운하면 안 올 것 같다. 그건 뭐예요? 안 올 것 같다는 것은 일단 간 다음의 상황이잖아요. 당신이 떠나간 뒤에 내가 자꾸 이렇게 귀찮게 붙잡았다라는 기억을 했을 때 돌아오지 않을까봐 걱정됩니다. 아무래도 보내주는 이유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별을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또는 어찌 보면 체념이라고 할까요? 이 체념의 상황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3년 그렇고요. 사연은 서로님 보내옵나니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그랬습니다. 자, 서로님, 서럽다는 얘기죠. 그럼 누가 서럽냐?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질 수 있겠는데요. 그러나 큰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도 이 서로님이란 말에서 누가 서러운지는 한번 봐야 되겠죠. 첫 번째, 일은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드리나니 그랬습니다. 누가 서러운 거예요? 이미 서러워하는 거죠. 실제로 이미 서러워하는지 안 하는지는 확인할 바는 없지만 떠난 님이 떠날 때 아무래도 서러워하면서 떠날 수도 있겠어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헤어지는 상황이라고 가정할 수 있을 수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서러운 마음으로 님을 보내드리니 그랬어요. 님을 누가 보내드리는 거예요? 내가 화자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서러운 마음을 가지고 님을 보내드린다 그랬으니까 서로님에서 주체는 누가 서러운 건가요? 자, 보내드리는 사람, 시적 화자가 서러운 경우가 되겠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자, 이렇게 둘 중에 하나로 해석할 수 있는데 여러분 나름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중요하진 않습니다. 이 서럽다, 누가 서럽든 간에 님을 내가 보낸다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다는 거예요? 가자마자 금방 내 곧장 돌아와 달라는 기다림의 마음을 우리가 이 마지막 사연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님이 돌아오기를 소망한다, 그죠? 기다린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아까 후렴구 다시 한번 본다고 그랬죠? 후렴구는 우의증질과 대평성대인데요. 우의증질, 대평성대 그러니까 벌써 뭐예요? 태평성대, 나라가 편안해진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럼 왜 이런 님과 헤어졌는데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아이고야, 태평성대네. 어때요? 의미상으로 맞아요? 맞지 않죠? 그건 뭐냐면 아까도 앞에서 말했다시피 옛날에 고려 때는 민요였지만 조선에 와서 임금이 궁중에서 잔치를 벌일 때 채택되었다. 그러니 임금의 어떤 성덕을 칭송하는 이런 살짝 의미를 추가한 후렴구를 넣었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적인 특징으로 온다면 운율을 형성하고 연이나 장을 구분하거나 청각적인 즐거움을 주고요. 그 다음에 의미는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의미상의 기능을 본다면 이 후렴구가 있음으로써 의미를 전환하게 되고 그 다음에 시상을 이런 통합하는 기능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다음은 가시리의 전체적인 특징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선생님과 함께 가시리의 뜻풀이도 해봤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현대어 풀이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의미도 분석을 해봤는데 가시리 전체적인 특징을 한번 볼게요. 먼저 갈래는 고여가요다. 고려 때의 노래라고 그랬죠. 소교, 여요, 장가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성격은 평민들의 노래이기 때문에 민요적이다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슬프다 이렇게 생각 드나요? 애상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어조는 어떻습니까?
이 시의 화자는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런 여성적인 특징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감정은 좀 절제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떠난 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감정을 갖는다면 떠난 사람을 그냥 붙잡거나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겠죠, 그죠? 떠날 때 애원을 하게 되고 앙탈도 부리게 되고 투정도 하게 되고 심한 말다툼도 할 수 있고. 그런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조용히 보내주는 거죠.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겁니까? 다시 돌아오라는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님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주제는 이별의 슬픔, 이별의 정과 한, 이별의 정한, 그리고 님의 귀환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특징 한번 볼까요? 이거 고려가요의 특징과 연관됩니다. 332 쪽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글자는 조금 가감이라는 말이 있어요. 뭐 세 글자도 있고 두 글자도 있고 네 글자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어디였냐면 이연에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는 3, 4, 2였어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각 연마다 두 줄로 되어 있는 4연짜리 연장체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1, 2, 3, 4연인데 기승전결의 구조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말을 잘 사용했어요. 한자가 거의 없습니다. 고려 때의 노래 중에서도 이 가시리가 칭송받는 이유는 우리말, 고유어를 많이 사용했다. 한자가 거의 없다. 라고 보는 거예요. 후렴구에 위증질과 대평성대는 고려 때에 붙인 게 아니라 언제? 궁중의 연회에 사용하는 궁중음악으로 활용되면서 썼다고 그랬습니다. 5번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의의를 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전통적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논의하고 있다. 이게 이별의 정한, 이게 교과서에서 보면 송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황진이의 노래라든가 마지막에 김소월의 진달래꽃까지도 연결되는데요. 뭐 나보기가 엮여 가실 때에는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오리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아름다다 가실 길에 뿌리오리다. 이런 노래 있죠. 이게 바로 고려 때 가시리의 이별의 정한을 1920년대 김소월이라는 시인이 이어받아서 썼다고 보는 전통적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시의 하나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렇게 흘러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성적 시의 화자가 여성이다. 실제로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김소월은 누군가요? 여잔가요? 남잔가요? 남자죠. 근데 남자인 김소월이 여성적인 어떤 시의 어조를 가지고 노래를 했는데 그 여성적 어조의 정조의 가장 그 오래된 원조는 바로 고려 때의 가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가실의 구성 볼게요. 1, 2, 3, 4연 기승전결로 되어 있고요. 1연에서는 가실이 있고 버리고 가실이 있고 그래서 이별의 안타까움 떠나지 마세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2연에서는 날로는 어찌 살라 하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날 버리지 말아요 하고 떠난 님에 대한 원망을 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3년에서는 어땠습니까? 아까 떠나는 사람 붙잡아 놓고 바지가랑이 붙잡고 못 가게 막 울고불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뭐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죠.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 올 사람. 자, 붙잡고 싶은 마음이지만 서운하면 안 올 것 같아서 내가 보내줄 텐다, 뭐 보내주겠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거기에는 체념이 있고 뭐가 있어요? 후의를 기약하는 그런 어떤 원인이 이 안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근데 후의를 기약하는 거죠. 왜? 다시 또 오길 기다리는 것은 붙잡아 두고 싶지만은 다시 오기를 기다리는 마음에서 보내주겠다 그런 얘기예요. 마지막 결은 그러니 내가 그렇게 보내줬으니까 너는 돌아와라 하는 돌아오기를 바라고 기원하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떠나는 사람에게 금방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 가시리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힘내세요. 가시리의 아름다움과 보편성 그랬는데요.
계속되는 얘기입니다. 332조 3원보 율격 음악성을 높이고 있다. 그리고 이별의 감정을 아주 잘 표현해서 우리 민족의 보편적 이별의 정안을 잘 드러내고 있어서 문학의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선생님과 고민을 해보겠지만 보편성, 고려 때의 사람이나 조선시대의 사람이나 또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나 이 노래를 읽고 듣고 그러면 이별의 슬픔을 잘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먼 훗날 우리 후손들도 이 시를 읽으면서 어찌 보면 이별의 아픔을 달래거나 또는 어떤 그런 이별의 슬픔을 표현할 때 이 작품을 인용할 수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누구에게나 똑같은 비슷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별의 정안이다. 이렇게 문학의 보편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선생님도 한 20분 가까이 혼자 이렇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상한 소리를 하고 그러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